또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예. 안녕하세요. 저 평범한 시민 남형달입니다. 현재는 비즈니스를 그전에 하던 비즈니스를 다시 준비하는 과정에 있고, 우리 이제 60대 중반의 이상에서는 시니어 컨설팅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서 특히 기독교 신자시고 목사 안수도 받으셨다고요? 예, 그냥 비즈니스를 하면서 현장의 목회가 정말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신학을 좀 준비했고, 그다음 목사 안수 받은 이후에 이제 현장에 있는 비즈니스맨을 중심으로 이제 선교를 좀 하려고 좀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이기세용 대표님께 또 이렇게 인사드리고 싶은 말씀이 혹시 있으신지? 저는 이계성 교장 선생님은 아스팔트 한 10년 전부터 활동하시는 부분을 계속 오프라인에 오면 뵙고, 가시는 거 보면 반가워서 가서 뒤에 따라가서 인사하고 뭐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후배들이 미처 하지 못하는 부분을 교장 선생님이 해나가시는 부분이 너무나도 존경스럽고, 참 저희들이 뒷받침 못해주는 것이 항상 미안했어요.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광화문에 이런 바람이 일어나고 하니까 지금이라도 힘을 좀 보탰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지금 좀 솔직한 심정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렇게 든든한 제 지지 역할을 그동안 많이 해주셨어요. 네, 감사드리고요. 저희 궁금한 건 언제부터 어떤 계기로 이 이승만 광장 국민대회에 참여하게 되셨는지 궁금해서요. 사실상 저희들이 제 나이가 지금 현재 65세가 되는데요. 50 중반까지는 이승만 대통령을 잘 몰랐어요. 학교 다닐 때는 그냥 지나가는 역사에 관계됐는데, 좌파 정부가 두 정권이 지나고 이명박 정권 들어가면서부터는 이거 좌파 정권이 이게 정말로 문제가 많다. 그러면서 한국 현대사를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연한 기회에. 그래서 이제 그 한국 근현대사를 공부하면서 좌파들의 심각성을 받고, 그리고 이제 우리 국민대회가 일어나기 전에 이미 연결돼 있던 분들이 좀 계셨습니다. 그때 우리 교장 선생님을 자주 뵙고, 교장 선생님 가셔서 기자회견하면은 도움은 많이 안 되지만 그래도 자리 한번 채울까 싶어서 한 몇 분 가기도 하고, 그때 당시에는 올인 코리아 조영환 많이 하셨을 때 그때 좀 가고 그 교장 선생님을 자주 뵀었습니다. 그래도 한 10년 가까이 됐습니다. 그럼 국민대회에 참여하신 거는 처음 시작하실 때부터 쭉? 지금 태극기 집회 말하는 겁니다. 태극기. 처음부터. 지금 이제 제가 페이스북을 한 10년 정도 쓰고 있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페이스북에 한 300명 정도가 싹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오프라인에 연락처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연락을 해보니까 그분들이 전혀 저하고 적을 하지 않았어요. 아차 싶어가지고 보니까 트위터를 장악한 그 세력들이 페이스북에 들어와서 방해 전략을 놓는 거예요. 그렇다 싶어가지고 나중에 참 실망을 많이 했는데, 오히려 그걸 계기로 잡아서 사이버에 있던 사람들이 바깥으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한 과정에 탄핵이 터졌고, 탄핵이 터졌을 때에 교장 선생님하고 같이 하시던 올인 코리아 조영환 대표하고 그 다음에 한국학 양동환 교수님께서 서울역 광장 이용희 교수가 주재하는 광장 기도에 가셔가지고 거기서 요청이, 우리가 정말 탄핵 집회가 부당한다는 것을 알려야 되는데 기독교인들 중에서 이렇게 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했을 때에 협조사항이 태극기를 들고 나오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랬는데, 그게 기폭제가 됐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탄핵 무효라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이 자연스럽게 태극기를 들고 나왔고,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조금 중간에 지도부들의 이탈 상황이나 개인의 욕심 때문에 좀 흔들렸던 것 때문에 이 태극기 세력들이 뒤로 주춤했다가, 이번에 정광훈 목사님이 이제는 더 이상 안 되겠다 이렇게 했을 때에 이제 기폭제가 각 분야별로 훈련됐던 사람들이 같이 결집이 됐지, 결코 정광훈 목사님의 혼자의 힘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그분을 폄하하거나 깎아내리는 거 아닙니다. 정말 훌륭한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기반 자체가 사실 교장 선생님처럼 10년간 꾸준하게 그 대수천을 통해서 천주교 빨갱이 신부들 잡아내는 방법이라든가 기독교에 하는 방법이라든가, 기독교 세력들이 사실상 천주교보다 늦었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먼저 이미 시작하셨어요.
그 부분을 우리 기독교에서도 지금 알고 좀 따라가고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때가 됐으니까 아마 그 대중이 전반적으로 다 나오지 않나 이래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유, 역사를 예. 또 잘 말씀해 주셔서 모르시는 분들 도움되실 것 같아요. 예예. 네. 그럼 예예예. 그럼 혹시 여기 예. 참여하시면서 예. 이렇게 감동이나 예. 어떤 느낌, 예, 예. 개인적으로 뭐 도움 받으셨던 거 이렇게 예. 쭉 이렇게 나오시면서 그런 것들이 있으신가요? 예, 좋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광장에 나오면 이수진 장군하고 세종대왕 상만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정광훈 목사님이 이걸 이승만 광장으로 명명을 하고 하니까 이제까지 대한민국의 근현대사를 배워왔던 사람 중에서 이승만이라는 이 위대한 우리 그 건국 대통령을 다시 인식하게 되고, 이 광장 자체가 대한민국 건국 국부 우리 이승만 대통령을 다시 기억하는 자리가 됩니다. 그런데 정말로 정광훈 목사님이 훌륭하신 부분이 이승만 대통령의 역사적 가치를 계속 역설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근현대사 속에서 역사를 통해서 우리 민족을 어떻게 이끌어왔는 하나님의 섭리를 또 선포를 하고 계시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이제 느낌을 많이 받았고,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은 그 정광훈 목사님 초기에 김무성 뭐 전 대표라든가 이런 탄핵에 관련됐던 분들이 좀 많이 왔었어요. 그 이재호, 그다음에 김문수 지금 현재 대표님도 다른 쪽에 계시다가 민중당으로 계시다가 아마 노태우 당시에 이재호 그다음에 김문수는 같은 그 소속이었었을 거예요. 거기 계시다가 이제 전향을 하셔가지고 오셨던 분들인데, 그분들이 그 전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그 내부를 사사지 알고 정광훈 목사님이나 그다음에 교당 선생님하고 같이 손을 잡았기 때문에 이런 폭발적인 힘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느 하나도 우연한 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정말 국민들이 진짜 하나쯤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 더 든 거는 어제 자유통일당 오셨었죠. 예. 이제 방금 조갑재 대표가 하는 걸 설득 들었는데, 당 자체의 성공 여부는 당 이름이라 그랬잖아요. 저는 그 이름을 보고 저는 충격을 정말 심하게 왔어요.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그 다음에 대한민국 주도하에서 평화적인 통일이라는 그 컨셉을 그대로 자유통일로 만들어놨어요. 지금 고도의 전략으로 우리 대한민국을 침략했다는 것이 국민들은 모르고 있잖아요. 그 이제 북계 주도의 시진핑 중공공산주의 주도하에서 우리나라가 적화돼 가는 이 시점에서 바로 자유통일이라는 이 개념은 완전하게 전세를 뒤집는 그 네임 브랜드가 됐고, 그 브랜드 안에서 우리 우파들이 결집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당 자체가 지금 이제 분열이 아니라 그런데 저는 아주 큰 충격을 받아서, 분열이 아니라 지금 분열되어 있는 당 자체를 깨져 있는 걸 하나 연합할 수 있는 자유통일이다. 그래서 그 성격 방향 자체를 당으로 가지 말고 국민 전체의 자유민주주의와 반공 이 싸움 양대 대결로 끌어서 앞에 선두카로 밀고 가는 교육 장소 잡아라.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 광장 자체가 전 국민 깨우는 교육 광장으로 가야 된다. 그렇게 한다면은 우리 이제 엄청난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교장 선생님이 이제까지 정말 제 이제 너무 고맙고 감사한 게 정말로 세세하게 저희 이메일에 교장 선생님이 계속 보내주세요. 그럼 제가 시간이 없어서 잘 못 볼 때는 죄송해서 일주일간 못 보면 그냥 쭉 해가지고 겉으로만 보고 하는데, 글 작성하고 자료 모으고 하는 것이 엄청난 정석입니다. 아무나 못합니다. 이제 그런 분에서 이제 교장님 참 개인적으로 감사하고 고맙다는 표현을 못했는데, 이 자리를 위해서 정말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제가 고맙고 감사합니다. 네, 정말 이메일 계속 받아보고 정말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있고요. 그래서 좀 제가 첨구를 할게요. 예. 저도 김문수 지사님한테 당 만들면 분열하는 거다고 생각했는데, 예. 분열이 아니라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모을 수 있는 당이 한계가 돼 있어요. 예. 왜냐하면 그쪽에 유승민이가 들어오니까 박근혜 대통령을 바로 탄핵이 잘못됐다. 예. 또 박근혜 대통령 빨리 석방해야 된다. 예. 이런 운동을 벌이고 있던 공화당, 신공화당이라든가 예. 한국당. 그 외에 작은 군소정당들이 예. 많은데, 그런 정당들은 우리가 이렇게 끌어안고 예. 저쪽은 이제 친박 비박들이 합쳐지는데, 예.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압력을 가해서 나중에 연합 공천을 하든지 뭐 당을 합치든지 이런 방향으로 이제 가니까 오히려 이게
연합하기 위한, 합치기 위한. 그러니까 예. 자유한국당은 절대 공화당이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새누리당 이제 거기 총재랑 이런 이제 정운길 그 변호사랑 다 대수전 회원들입니다. 예, 예. 그런데 이제 그분들이 이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제 이리 들어와서 그분들은 바로 열렬한 박근혜 대통령 지지자들이기 때문에 그 지지자들이 여기 두 패를 뭉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두 패가 뭉쳐서 결과적으로 공천 연합하면은 단일화가 되는 거니까 그렇게 가는 걸 이제 국민들 좀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예. 저도 이제 교장 선생님이 진짜 동감입니다. 어제 참여 그분들을 띄우고 그럼 저는 이제 뒤에서 조용히 이제 진짜 그 교장 선생님 같으신 분들이 계속해서 이제 컨텐츠를 공급하셔야 돼요. 그 이메일은 한계가 있잖아요. 그럼 이 방송을 통해 가지고 찍었던 이 내용이 천주교 전체적으로 또 퍼져나가고, 그 다음에 천주교뿐만 아니고 전 국민한테 퍼져나갈 수 있도록 기획했으면 이건 촬영이잖아요. 그 다음에 엔코딩, 데코딩 거치까지 송출까지 하셔야 됩니다. 방송 자체가. 지금 너무 홀로 잘 싸워주고 계시는데 예. 일단 신부님, 수녀님도 예. 힘을 실어주셔야 그렇죠. 저희는 이제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럼요. 아직 예, 예. 한 분도 나오고 계시지 않아요. 예, 예. 이런 데 좀 안타까운 마음이 혹시 있으시면 신부님들한테. 예, 한 신부님이나 말씀 해주시죠. 뭐 좀 수녀님들, 예, 예. 나오셨으면 좀 좋겠다는 들으시면 말씀. 예, 예. 마음이 예, 기독교 움직여지시지 신자로서 않을까. 예, 예. 한 말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 솔직히 말해서 제가 10살 때 천주교 교인이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예, 예. 그때는 천주교인지 기독교인지 몰랐습니다. 이제 아버님이 공무원이셔서 다른 지역으로 감호를 해가지고 십자가 달린 데 가다 보니 그게 개신교가 됐는데, 사실 제 뿌리는 천주교가 처음 시작됐고 그 새벽 기도부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는 그 외국인 신부 그분들 밑에서 저희들이 신앙을 하고 그때 당시 이제 성모경도 다 외우고 다 받으려고 준비했다가 제가 이제 다른 데 왔습니다만은, 정말로 진심으로 저 10살 때 저 신앙의 기본을 씌워줬던 부분이 천주교 신부님이십니다. 그래서 정말로 따뜻하고 복원했던 그거를 제가 알고 있고요. 근데 최근 들어서 제가 성인이 돼가지고 항상 저 동경이 있어요. 여기 있지만은 조용히 송구 영신 대회를 드릴 때거나 그 천주교에서 오는 그 감흥, 그 정서는 제가 남아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기회에 정말 천주님, 신부님한테 드리고 싶은 마음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있어야 기독교든 천주교든 마음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 교장 선생님께서 하셨던 그 선구자적인 입장이고 생각자적인 입장에서 길을 터 주신다면은 천주교 신부님들도 이 기독교 목사님들처럼 같이 연합해서 나와서 힘을 실어줬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지금 개신교가 주도라고 된다 하지만 사실상 3.1운동 때 33인 중에서도 다 연합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그러한 연합이 됐으면 좋겠다는 좀 바람입니다. 특히 교장 선생님 계시는데 저는 그런 바람을 꼭 전달하고 싶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예. 이 마지막 질문이고요. 예, 예. 아직 마음은 우리랑 같은 마음이신데 예. 아직 광장에 나오지 못하는 분들이 계세요. 예, 예. 그런 분들께 좀 해주고 싶으신 말씀. 예, 예. 솔직히 말씀드려서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온 분들도 있고요. 아직도 긴가민감해서 못 나온 분도 많이 계신다고 봅니다. 근데 구조적인 문제가 정보가 전달되는 계층은 한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미디어 시대이기 때문에 나왔던 분들이 주변에 가족을 중심으로 해서 혈연, 지연, 학연 이분들한테 좀 더 적극적인 그 전달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전달이 없으면은 그분들은 비상적으로 그 지금 장악한 언론에 의해서 세뇌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혹시 심리적으로 그래서 치환의 법칙이 있습니다. 이 물 한 컵에 그 흐린 물이 있다면은 한 3배 이상 맑은 물을 계속 부어줘야만 이게 맑은 물이 되듯이 이분들이 전교조의 영향을 받았다거나 그 다음에 전노총 영향을 받았다거나 생계가 유지돼가지고 어쩔 수 없이 복지에 연결됐던 분들은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옵니다. 그런데 이분들한테 고리를 끊을 수 있도록 용기를 주고 하는 것은 객관적인 사실이고 역사적인 진실이라고 봅니다. 근데 그 진실을 멀리 제3자가 전해주는 것보다도 할아버지가 손자한테, 아버지가 아들한테 이 혈연 관계에서 가장 연결이 좀 빠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아들한테는 지어봐가면서 교육을 하지만 할아버지가 손자한테는 적대교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8.15 해방 이전의 아버님들이 밑에 손자들을 붙들어 놓고 친밀한 관계 속에서 스킨십이 동료된 그 관계에서 역사 교육이나 그다음에 인성 교육이나 학교 교육 그리고 학교 교육에서 빠뜨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좀 이 기회에 광장에서 외칠 때에 각 가정마다 직장마다 아니면 일터마다 그런 것이 부업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미디어로 좀 이렇게 철도하게 이렇게 뭐 쟤들 얘기하는 침투라 그러고 사회 왜곡 구조를 자기들이 부접어서 참 도우는 척하면서 가면서 자기들 이쪽은 다 차리잖아요. 완전 조직화 시킵니다. 근데 우리 우파 외국 시민들은 뭐 국정원이 해줬고 기무사가 했고 경찰이 있고 다 공권력으로 해줬잖아요. 그 우리 국민들은 생업 현장에서만 열심히 하면 됐지. 그걸 몰랐단 말이에요. 그러나 지금은 뒤집어지니까 국민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도 바로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저들한테 이길 수 있는 부분이 좀 더 조직화되고 체계화되는 부분이 천주교는 천주교대로 개신교는 개신교대로 아니면 천도교는 천도교대로 각 분야에서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부분에서 저도 한 부분이라도 연기를 하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귀한 시간, 귀한 말씀 보내주셔서